안녕하세요,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용카드 플랫폼으로 회사로 유명한 것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인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회사가 어떻게 해서 신용카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말 그대로 미국의 특급 운송 서비스 회사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익스프레스는 말이 빨리 보내준다라는 그런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신용카드 회사의 이름에 특급 운송 회사라는 그런 이름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처음에 시작했던 1850년 당시에 특급 운송 서비스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지금 현재처럼 뭐 빠른 시간 안에 문서라든지 중요한 물품들 아니면 돈 같은 것들을 빨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국가 레벨에서 제공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그때 당시에 가령 예를 들자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빨리 보내야 되는 서류 같은 게 있는 경우에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제 보내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은행이나 그런 금융기관에 뭔가 서류를 보내야 하는 사업가들, 부유층, 그런 사람들의 오더를 받아서 특급 운송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창 잘 하게 됩니다. 잘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사무실 지점이 늘어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런 사무실이나 지점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걸 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편환 서비스, 머니 오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편환 서비스는 말 그대로 돈을 예를 들면 지점에 가서 내가 뭐 100달러를 내면 그 100달러에 해당되는 돈을 나중에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우편한을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미국으로 그러니까 영국에 살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된 이민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민자가 일을 해서 번 돈을 영국에 있는 집에 보내야 되는데 현금을 그냥 보내기 사실 위험하겠죠. 중간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편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돈을 그 지점에 가서 입금을 하고 그리고 그 우편한을 그 일종의 뭐 증거 서류가 되겠죠. 그 증거 서류를 이용하면 예를 들면 영국에 있는 그 자기 가족들이 그 페이퍼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제 그러면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입장에서는 왜 이 서비스가 굉장히 가능했느냐 생각을 해보시면 특급 운송 서비스로 인해서 미국 내에도 지점이 있었고 영국과 같은 해외 국가에도 지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였습니다. 게다가 이런 머니 오더 서비스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돈을 맡았다가 돈을 지불해주는 그런 서비스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금융 서비스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실질적으로 찾기 전까지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 돈을 잘 굴릴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이자라든지 그런 수익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현금 흐름이 좋은 장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머니오더 서비스를 1882년부터 제공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 지점들을 통해서 하는 금융 서비스 자체가 약간 익숙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1891년도에 여행자 슈퍼 서비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행자 슈퍼는 저도 이제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을 갈 때 이제 큰 목돈을 들고 가게 되면 좀 위험하잖아요.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 가서 우리가 돈을 입금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수표를 받아줍니다. 그러면 그 수표에 해당되는 일련 번호를 어딘가에 적어 놓으면 우리가 설령 수표를 잃어버리더라도 해외에 나가서 별 큰 걱정 없이 거기 있는 은행에다가 이 성인지 수표를 들이밀면 그 거기에 해당되는 현금을 받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여행자 수표 서비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머니 오더 서비스를 통해서 또는 예전부터 특급 운송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지점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머니 오더 서비스를 통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이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겠죠. 자, 이렇게 여행자 수표 서비스에서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필요한 구성원 중에 하나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일 텐데 이런 금융기관을 이미 한쪽에다가 우리가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걸 서비스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행자 수표 서비스를 통해서 또 그전에 했던 머니오더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업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자 수표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여행 관련된 사업부도 설립을 하게 되고 잡지도 발행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행 관련 기업도 다른 한쪽 그룹으로 끼어 끌어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AI 시대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책에 보게 되면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어떤 식의 구조를 가지고 쭉 발달되어 왔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한쪽 이 일반 왼쪽 사이드에는 사업가라든지 부유층, 이민자 또는 일반인 이런 뭐 특급 운송 서비스라든지 머니 오더 서비스, 여행자 수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고객들이 있었고요. 이 다른 한쪽 측면에는 어, 예를 들면 중요한 다큐멘트를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 또는 머니 오더 서비스, 여행자 수표 서비스에서 현금에 관련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금융기관들이 다 있었고요. 그리고 여행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여행 관련 기업도 뭐 숙박, 운송, 식당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고객층과 거기에 해당되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기업들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신용카드 서비스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 특급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 시점은 1850년이었고 신용카드 서비스를 시작한 시점은 1958년이에요. 그러면 거의 10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용카드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 전에 했던 여행자 수표 서비스라든지 머너오더 서비스도 플랫폼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 그룹에는 사업가, 부유층, 이민자 같은 그룹이 있고 또 다른 한쪽 그룹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가나 부유층 그룹이 커지면 당연히 다른 쪽 그룹의 호용도 높아지고 또 반대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고 있는 금융기관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업가나 부유층 이민자가 뭐 특급 운송 서비스, 머니 오더 서비스, 영역수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좀 더 편리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플랫폼 성격이 있었지만 사실 본격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에 뛰어든 것은 신용카드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려 100년이라는 10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애초에 처음 시작했던 특급 운송 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플랫폼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어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특급 운송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190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기존의 민간 기업들이 해왔던 특급 운송 서비스를 다 국영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만약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뭐 우편한 서비스라든지 여행자 수표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죠. 하지만 특급 운송 서비스를 통해서 확보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사업가, 부유층 이런 소비자 그룹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는 일종의 금융 플랫폼 사업에 미리 진출했기 때문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신용카드 플랫폼 서비스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서비스라는 게 진출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스타트업만의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기존의 일종의 전통 기업이죠. 특급 운송 서비스도 전통 기업 중에서도 자기네들이 확보한 고객을 대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런 서비스를 바로 할 수 있으면 시작하면 좋겠죠. 아니면 우리가 확보한 그룹을 통해서 끌어들일 만한 고객이 없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어떻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라는 것이 물론 혁신적인 일부 서비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혁신보다는 진화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